자, 11월 16일 토요일 서울경마 사전 예상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처음에 출전 예정에서는 경주가 좀 깨질 경주도 좀 있었고 출전 두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출마표가 딱 발표가 되고 나니까 뭐 그런대로 구색을 다 갖췄습니다. 웬만한 경주들이 다 12 내지 11두 이렇게 출전을 하고 있고 오늘 경주죠. 오늘의 경주 중에서 이제 8마필이 출전하는 경주, 딱 한 경주가 있습니다. 자, 그런대로 구색은 맞췄고요. 최근 경마가 뭐, 어렵죠. 경마가 뭐 쉬울 때는 없었습니다. 쉬울 때는 없었는데, 최근의 경마들이 조금은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기수들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그러니까 마필의 능력보다는 기수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경우가 좀 많다. 뭐 이런 정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아직까지는 뭐 서울이든 부산이든 좀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좀 유리한 전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좀 하위군 경주에서는 그런 경향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뭐 상위군으로 올라갈수록 뭐 추입이 통하는 그런 경주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그래도 역시 앞선 전개라는 마필들이 전반적으로는 좀 유리하다.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죠. 올해 경마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각 마방도 그렇고 기수들도 그렇고 마주들도 그렇고 상금벌이를 착실히 하기 위해서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뭐 어쨌든 저희들은 적중이 중요하고 환수가 중요합니다. 뭐 적중을 하는 게 최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산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별정 A형 12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뭐 인기마 접전 구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뭐 사전 예상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좀 기대를 갖고 있었던 말이 이 4번마 초월마입니다. 콩코드 포인트의 자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발전 기대치는 갖고 있는 마필, 7천만 원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계속해서 주행심사에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도 보면, 데뷔전이기는 한데 약간 좀 내측으로 기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의 선행을 좀 모색해 볼 수 있는 마필이 1번마 추풍령, 6번마 내길의 여정, 8번마 청룡의 칼, 10번마 걸착축제, 11번마 각자도생, 뭐 이런 마필들이 뭐 앞선을 나갈 것으로 보이고, 이 선에서 승부가 날 가망이 좀 높아 보입니다. 자, 1번마 추풍령은 지금 2억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주행심사는 뭐 주행심사답게 받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게이트에 2점을 안았고, 조교시에 보면 이제 국산마 4군 벌교 차돌과 좀 가볍게 조교를 하는데도 밀리는 걸음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데뷔전이지만 어쨌든 기대치가 좀 있는 거고요. 자, 6번마 내길의 여정은 일단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데뷔전에서는 이제 11번 게이트 외곽 게이트에서 좀 불리함을 안았었는데, 이제는 어쨌든 뭐 6번 게이트니까 게이트는 조금 더 좋아졌죠. 그러면 좀 더 빠르게 앞선을 나갈 가망이 있고, 순발력 좋은 마필이죠. 이 국산마 5군의 마루 장군이랑 병합 조교를 하는데 역시 밀리지 않는 걸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8번마 청룡의 칼은 주행 자세는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또 카우보이 칼의 자마고, 그래서 앞선을 나가면 재미있는 승부는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기수입니다. 이동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수에 대한 믿음은 조금 떨어집니다. 자, 아마 이번 경주에 뭐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이 10번마 걸작축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에 이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그 주목을 받을 만큼 마이야 기수가 마필을 상당히 기승을 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걸작축제는 어쨌든 데뷔전에서 입상에 성공을 한 마필인데, 이때 폐출혈이 나왔기 때문에 주행심사를 다시 치르고 나오는 마필입니다. 결국 이 걸작축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저 과거 같으면은 패출혈이 나왔던 마필들은 그 다음번 경주에서 그렇게 강한 승부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전혀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승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번마 걸작 축제가 과연 자기 컨디션을 좀 회복을 했느냐, 이 9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될 뿐이지 그 외에 걸림돌은 좀 없어 보이고, 그래서 그리고 이 마지막 이 11번마 각자 도생도 순발력은 좀 있어 보이는데 좀 외곽으로 밀렸죠. 이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결국은 앞선에서 진행할 마필들 중에 1번마 추풍령, 6번마 내길의 여정, 10번마 걸작축제, 이 세 마필의 전개가 저는 좀 좋아 보이고 결국 이 세 마필이 인기마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선에서 끝나버리면 그냥 인기마 접전 구도가 되는데, 어쨌든 데뷔전 또는 이 신마 경주에서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은 편성입니다. 그럼 만약에 경합 상황이 일어났을 경우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는 마필은 이 3번마 광교의 기상입니다. 자, 조재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주행 심사에서는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스타트가 일단 잘 안 됐고요. 막판 뒷심이 있는 모습 보였는데 기록은 뭐 그렇게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만약에 앞선에서 경합이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혼전이 벌어진다면 어부지리성으로 막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마필로 저는 3번마 광교의 기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인기마가 선전할 구도이고 앞선에 가는 마필들이 유리한 구도이기는 하지만 경마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신마 같은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현장 컨디션 체크도 꼭 해봐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1번마 추풍령, 10번마 걸작축제, 6번마 내길의 여정,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광교의 기상,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좀 싱겁게 끝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저배당으로 그냥 끝날 수 있기도 한데, 뭐 경마라는 게 인기마가 꼭 들어오는 그런 경주는 아니기 때문에 여차하면 고배당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엔 전체적으로 경주를 주도할 마필이 이 11번마 연희 히어로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별로 없는 편성입니다. 그런데 이 11번마 연희 히어로는 데뷔전에서 일단 순발력을 보여줬었던 마필이죠.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순발력을 보이면서 마지막까지 끈끈하게 버텼던 마필이고, 자, 직전 경수에서도 역시 앞선을 나갔지만 막판 걸음이 무너지면서 입상에 실패했던 마필입니다. 그래서 문세영 기수로 좀 교체를 하고 나오는데, 이 연희 히어로의 단점은 딱 하나죠. 지금 외곽에 밀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는 편성 자체도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고 앞선을 갈 마필들이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기 때문에 이 11번마 연희 히어로가 단독 선행으로 경주를 좀 주도할 가망이 높고요. 여기에 최근 두 경주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보여주고 있는 마필 9번마 베스트 샤크가 조교를 비교적 강하게 시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를 만약에 했을 경우 이 두 마필 선에서 끝나면 어떻게 보면 그냥 싱겁게 끝나는 그런 경주가 될 거고, 여기에 지금 사전 인기도로에 보시면 이 1번마 엑셀런트 한센,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1번 게이트에 11번마 연희 히어로를 제외하고는 순발력이 제일 좋은 마필. 그렇기 때문에 이 직전 경주 보시면 2회전 경주에서는 스타트가 아예 안 됐었거든요. 데뷔전에서. 근데 직전 경주에 스타트 능력이 좀 나아지면서 마필의 변화가 좀 왔기 때문에 이 마필이 좀 많은 인기를 누릴 거고 상대마로 대두가 되고는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이 전체적으로 보면 마체가 좀 작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얇아 보이고 근성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교 자체도 그렇게 강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엑셀런트 한센에 대한 믿음은 조금 뒤로 돌리려고 하고 있고, 이 2번마 어퍼핸드 역시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데뷔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입니다. 마이야 기수가 연습 주행까지 해가면서 좀 공을 들이고 있는 마필인데,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게이트가 2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아마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만 할 수 있다면 전개로 봐서는 좀 유리해 보이고, 저배당의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이 일단 2번 어퍼핸드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의 마필은 이 8번마 블랙 러시안입니다. 자, 이철경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이 마필이 지금 3번을 나왔는데 3번이 다 바닥권입니다. 다 바닥권인데, 뭐 그렇다고 그러면 승부를 안 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선의 승부를 하기는 했어요. 근데 스타트가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멀어진 거리를 좀 극복하기 어려웠는데, 이 블랙 러시안이 출전했던 경주들이 보시면 비교적 선행 강편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11번마 연희 히어로를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8번마 블랙 러시안의 입장에서는 선의권에서 전개를 할 수 있는 찬스를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경주가 딱 스타트가 됐을 때 외곽에서 11번마 연희 히어로가 휘어감고 나갈 때 안게이트의 뭐 1번마 엑셀런트 한센, 뭐 2번마 어퍼핸드, 그리고 9번마 베스트 샤크 등이 선입권을 형성을 할 텐데, 요 바로 뒤에 따라갈 수 있는 말이 8번마 블랙 러시안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기도에선 조금 밀려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만의 전개를 탈 수 있는 유리함, 그러니까 상대방의 견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마지막 직선주로 해서 막판 승부를 볼 수도 있는 마필이 저는 8번마 블랙 러시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초반에 자리 잡기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그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11번마 연희 히어로, 9번마 베스트 샤크, 2번마 어퍼핸드,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블랙 러시안, 이 네 마필을 추천을 하는데, 이 세 마필은 인기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별로 없습니다. 이 마필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강하게 베팅을 해야 되지만, 초반이죠. 초반이고 뭐 아직까지는 신마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여기서 강한 믿음을 갖고 베팅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배당을 좀 노리고 가는 그런 베팅 전략도 좀 필요해 보이는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서울 3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배팅 자체가 어려운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좀 어느 정도 눈에 띄는 마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저배당이겠죠. 근데 그 저배당을, 그 위험을 감수하고 배팅할 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에서는요, 부진마 편성에서 상당히 좀 편성 자체가 좀 약해졌습니다. 약해졌는데 이 약해진 편성이 호기를 맞은 마필이 하나가 있습니다. 6번마 강나루. 자, 2세 마필이기 때문에 지금 데뷔전만 치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걸음은 아직 더 남아있는데, 자, 직전 경주 인기 8위였던 마필인데 제가 좀 강하게 추천했었던 마필이죠. 자, 기본적으로 막판 탄력, 다시 말하면 근성은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이때 이 베스트 레이서가 경주를 이끌었던 그런 경주인데, 앞선이 되게 강했던 경주입니다. 그런 경주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편성 자체가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저는 강나루가 선의권에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경주거리 자체도 지금 1400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세마가 1400을 소화해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강나루 입장에서는 늘어난 경주 거리가 더 득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지고, 자, 문제는 이 5번마 옥천 윈스타죠.
지금까지 4번을 나와서 3착 입상을 했습니다. 3착 입상을 한 게 데뷔전이었죠. 자, 그때 당시에 인기 3위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인기 1위, 인기 2위, 인기 3위. 계속 인기만이었습니다. 인기만 잡아먹고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입상에는 계속 실패를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마필이 인기가 있었는데 아예 뭐 경주 자체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된다라고 보면 포기를 해버리겠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성적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마 이번 경주에는 이제 인기 1, 2를 다툰 마필이겠죠. 편성 자체가 원체 약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5, 6 단방입니다. 단방인데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이 5번마 옥천 인스타와 6번마 강나루 이 두 마필의 인기도를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솔직히 크게 눈이 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외곽에 있는 이 서해 바다나 11번마 논스톱 열차 이 두 마필도 가능성은 다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최근 모습이 너무 부진합니다. 이 마필들은 앞선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앞선에 나서지를 못하고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차라리 이 1번 게이트에 있는 이 1번마 영원 자이언트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게이트에 이점도 안 왔겠다. 최근 들어서 조금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앞선에 붙여뛰기 시작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갑자기 기습 선행을 만약에 간다면 저는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또 하나는 이 8번마 베스트 킹덤. 뭐 제가 송재철 기수에 대한 믿음은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계속 인기마였습니다. 인기마였는데 인기에 부응을 못하고 계속 졸전을 펼치고 있었는데 이번 경주는 편성은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보면 강자 둘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스트 킹덤 입장에서도 장담은 하지 못하지만 혹시나 저는 강나루에 대한 믿음은 어느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옥천 윈스타가 인기도에 비해서 또 난조를 보인다면 그 난조를 틈타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8번마 베스트 킹덤입니다. 다만 옥천 윈스타에 지금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이 지금 어느 정도는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찬스는 좀 만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마이야 기수로 추천을 좀 되게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오늘 성적은 마이야 기수에 의해서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강나루, 5번마 옥천 윈스타, 어떻게 보면 단방입니다. 단방에 1번마 영원 자이언트, 그리고 복병으로 8번마 베스트 킹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제가 기본적으로 세 마필을 보고 있습니다. 2번마 프로미스, 9번마 새로운 가이, 11번마 마루장군. 아마 이 중에서 2번마 프로미스와 11번마 마루장군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있기 때문에 뭐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 될 겁니다. 자, 2번마 프로미스, 또 마이야 기수입니다. 자, 직전 경주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어이없는 전개를 했죠. 뭐 압도적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마입니다, 결국은요. 자, 근데 이동화 기수가 저는 이동화 기수가 기본적으로 마필을 되게 잘 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최근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보시면 이동화 기수가 인기 마필을 가지고 전개가 엉망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제 그걸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이동화 기수의 전개가 최근에 좀 안 좋았다. 이 점은 좀 이동화 기수 자체가 좀 부진인지 슬럼프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자, 직전 경주를 생각을 만약에 안 한다면 데뷔전에서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다음 경주 승군전에서 1400여를 소화해냈던 마필입니다.
근데 1700에 나와서 무너지고 말았죠. 근데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에 이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좀 최적의 전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요. 11번만 마루 장군은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이 마필도 역시 프로미스와 마찬가지로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합니다. 자, 믿고 보는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제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이 마필 자체가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9번마 새로운 가이는 이제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승은 없죠. 그러니까 근성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지만 조교 모습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최근에 상승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마필의 상승세라는 것도 무시는 못하는 거죠. 자, 여기에 인기마로 떠오를 마필이 이 5번마 스터닝머니, 6번마 주링스카이, 7번마 강철전사 이 세 마필이 좀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5번마 스터닝머니는 글쎄 조교 모습을 보면 하위권 마필들을 압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28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휴양 복귀전이라서 저는 한 번쯤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자, 52조 김동균 마방에서 이 7번마 강철전사 이 두 마필을 동반 출전을 시키고 있는데 이 강철전사는 지금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조금 더 많은 기대치를 갖게 되는 마필이긴 한데, 글쎄요, 저는 이 마필이 이게 계속 인기마였거든요. 계속 인기마였는데 이게 왜 인기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저는 이 강철전사가 전체적으로 좀 밋밋해 보이기 때문에 추천을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자, 주링스카이는 지금 9번을 나와서 한 번 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저 그런 마필이죠. 능력이 아주 뛰어나다 이런 건 없지만 기습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거기에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치가 있고 선행을 간다면 버틸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번 경주에서 핵심으로, 그러니까 전개의 핵심으로 보는 마필이 4번마 에클레어입니다. 역시 신마죠. 지금 세 번뿐이 안 나온 마필이기 때문에. 자, 결국 이겁니다. 이 에클레어가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버틴다라고 봅니다. 근데 선행을 못 가고 경합 상황 내지는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따라가는 전개가 된다면 에클레어가 어렵다라고 봅니다. 이 에클레어가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마필이 6번마 주링스카이나 10번마 영원 판타스틱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게이트가 이 다른 마필에 비해서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저는 4번마 에클레어가 선행을 간다면 이 마필이 입상에 성공할 확률이 높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세 마필 중에 한 마필이 파트너가 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에클레어가 선행을 못 가는 상황이 된다면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막판 뒤집기가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입상 가능마로요, 2번마 프로미스, 11번마 마루장군, 9번마 새로운 가이,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에클레어, 이 4번마 에클레어의 선행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토요 경마 중에서 혼전도가 제일 높은 경주입니다. 근데 이 혼전도가 높다라는 게 아예 부진마들이라서 볼말이 없어서 혼전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좀 해볼 만한 마필들이 나왔기 때문에 재미있는 박진감 넘치는 혼전 편성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건 후자 쪽입니다. 그러니까 해볼 만한 마필들, 그리고 장래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이 출전을 한 경주고, 2세 신예 마들의 패기에 3세 기복마들이 한 수 가르쳐 줄 수 있는 편성이냐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 좀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 1번마 굿파이터, 2번마 라이터 블루, 그리고 5번마 원더풀 헬스, 6번마 영웅자령,
7번마 거센강호, 8번마 글로벌타임, 9번마 태평레전드, 11번마 안양기쁨. 그러니까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3마필이죠. 대륜시대, 청해제일, 강서부위. 이 3마필을 제외하고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 입상 후보마들입니다. 물론 제외한 3마필 중에 또 입상이 이루어진다면 뭐 고배당이 나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개 자체도 앞선 전개라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반 자리 잡기 싸움이 좀 치열할 수밖에 없는데, 자, 1번마 구파이터는 2연승 후 이제 3연승에 도전을 했다가 무너졌는데, 게이트도 1번 게이트였어요. 전개가 안 나왔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부담 중량입니다. 부담 중량. 결국 부담 중량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도 지금 만만치 않은 편성을 좀 만났고요. 자, 2번마 라이트 블루는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앞선 전개가 가능한데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고 밀고 나오면서 앞선을 가야 되는데, 이번 경주는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이 1번마 구파이터나 2번마 라이트 블루 입장에서는 안게이트기 때문에 유리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안에 갇힐 가망이 높은 그런 전개가 나올 수 있는 편성입니다. 자, 5번마 원더풀 헬스가 어느 정도 좀 인기권에 지금 들어갈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근성은 저는 갖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최근에 너무 좀 하향세입니다. 이 점이 좀 마음에 걸리고요. 자, 문제는 6번마 영웅자룡입니다. 이 마필은 제가 나올 때마다 추천을 했었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장래 발전 기대치도 있고 충분히 능력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승군한 이후에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질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선 전개를 지금 못하고 있죠. 근데 이번 경주 이제 김성현 기술을 기용함으로써 감량의 이점을 안고 좀 스타트를 해보겠다라는 의지는 보이고 있는데, 조교 모습이 솔직히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편성이라면 6번마 영웅자령도 입상 후보군의 하나인데, 이번 경주는 정말 해볼 만한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7번마 거센강호, 송재철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이제 연속 2착을 하고 승군전에 지금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어쨌든 뭐 국산마 육군의 강편성에서 싸웠던 마필이고,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번 경주에 나온 마필들 중에서 장래 발전 기대치는 가장 높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라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해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8번마 글로벌타임,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안정된 전개를 좀 할 수는 있는데, 자, 문제는 직전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에 초반에 엄청나게 빠른 선행력, 순발력을 보이면서 차이를 좀 많이 벌리고 들어왔던 마필인데, 4코너 이후에 걸음이 조금 무뎌졌습니다. 제가 보는 과정은 거의 걸어왔죠. 뭐 라스트 폴롱이 15초 4니까 거의 걸어왔다고 봐야 되고, 뭐 물론 문학보이가 잘 뛰었다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착차가 너무 낮습니다. 뭐 글로벌 타임이 어떻게 보면 뭐 입상한 자리는 차지했다라는 것 때문에 조금은 무리를 안 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도 할 수는 있겠지만, 글쎄요, 그 점에 있어서는 저는 뒷심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는 보고 있는데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요. 자, 9번마 태평 레전드. 자,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서 이동화 기수가 역시 인기 1위마였습니다. 그런데 3착을 했기 때문에 아쉽기는 하지만 못 뛰었다고 얘기는 못해요. 근데 문제는 이 붉은 폭풍한테 졌다, 이 점이 저는 좀 아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동화 기수가 태평 레전드로 기승을 하는데, 자, 이 마필은 일단 뒷심이 좋은 마필이고 순발력도 있지만 따라가는 전개가 된다. 그리고 혼전 상황에서 좀 뚫고 나올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근성은 좀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마필입니다. 자, 11번마 안양기쁨은 승군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이죠. 자, 직전에 이제 안양기쁨, 오리온 알파, 이 두 마필이 초반 스타트를 하자마자 앞선에 축 나와서 그냥 경합하는 가운데서도 지지 않는 근성으로 끝까지 버텼던 마필입니다. 자, 승군전에 나왔기 때문에 상대는 강해졌죠. 상대는 강해졌고, 또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안양기쁨 입장에선 이 외곽 게이트라는 단점,
이 점이 있기 때문에 인기도에서는 조금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교 모습이나 이런 거로 봤을 때 상당히 투지가 막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지난번에 그 근성이 그냥 나온 근성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승군전이지만 이역기수가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어쨌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좀 혼종구도의 편성입니다. 혼종구도의 편성이고 앞선에서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인데 어느 마필이 근성을 보일 수 있느냐, 이 점이고요. 저는 2세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7번마 거센강호, 9번마 태평레전드, 11번마 안양기쁨, 그리고 복병마로 8번마 글로벌타임 추천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다 2세 마필들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11마필이 출전은 하고 있지만 이 경주의 핵심은 이 6번마 리얼들입니다.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 아직 2세 마필이긴 하지만 충분히 발전 기대치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이 6번마 리얼딜이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저는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리얼딜은 보시면 데뷔전 우승을 했던 마필이고 루키스테이크스 서울 경주에서 3착을 차지하면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물론 뭐 농협회장배에서는 인기 2위 마필이었지만 좀 졸전을 펼치고 말았는데 어쨌든 일반 경주로 돌아와서 일반 경주에서는 뭐 국산마 5등급 정도는 충분히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인데 이 리얼딜이 지금 선행을 갈 것이냐 아니면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냐입니다. 제가 지금 이번 경주에서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마필로 보는 게 이 1번마 파이널고 2번마 장군마루 5번마 청량산 8번마 스케일킹 9번마 라운 이클립스인데 만약에 리얼딜이 선행을 간다면 유리해질 수 있는 마필이 5번마 청량산이나 9번마 라운 이클립스 1번마 파이널고 이런 마필들이 좀 유리해질 수 있는 거고 리얼들이 선행을 안 가고 그 자신감을 갖고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앞선에 갈 수 있는 2번마 장군마루나 8번마 스케일킹에도 한 번의 기회는 저는 찾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편서입니다. 자, 리얼딜을 제외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1번마 파이널고는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이제 2착을 하면서 국산마 5군에서도 역시 통하는 걸음이다라는 걸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제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물론 직전에서도 57을 달고 2착을 하긴 했지만 연속해서 57을 단다라는 게 이 파이널고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직전 경주보다 편성은 분명히 강해졌습니다. 자, 2번마 장군마루는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막판 근성이 조금 모자란 마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전개를 초반에 편히 탈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조금이라도 내려갔다라는 것은 장점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조교는 좀 약해 보입니다. 자, 5번마 청량산이 그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을 겁니다. 이제 조한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조한별 기수가 지난주를 완전히 자기의 날로 만들었던 기수인데 일단은 저는 이 청량산은 스타트가 관건입니다. 스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느냐. 보시면 최근 두 경주에서는 스타트가 아예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다 할 힘도 못 썼는데 원래 이 마필이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스타트가 어느 정도 되면서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으로 올라왔던 마필인데 저는 이번 경주 보면 청량산이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도 저는 좀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기도에서 밀렸다는 얘기는
다른 마필들의 견제가 많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기만의 걸음으로 막판 스퍼트를 낼 수 있는 마필이 청량산이고요. 자, 8번마 스케일킹은 역시 선행을 가면 좀 더 이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마필이고, 김용곤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초반에 강하게 좀 밀어붙일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6번 리얼딜이 어떤 전개를 할 거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마필이고, 9번마 라온 이클립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선 6번마 리얼딜과 마찬가지로 장내 발전 기대치를 상당히 좀 높게 보는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는 아예 스타트가 안 되면서 막판 탄력을 보이긴 했지만 아쉬운 모습을 남겼는데, 자, 직전 경주에서는 스타트가 좋아지면서 여유 있게 이제 우승을 차지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온 이클리스라는 마필은 저는 전개가 상당히 좀 유리한 마필, 그러니까 어떤 전개를 타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마필, 전개에 이점이 있는 마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발전 기대치를 상당히 좀 높게 보고 있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6번마 리얼딜, 5번마 청량산, 9번마 라온 이클립스, 그리고 복병으로 선행을 간다면 버텨볼 8번마 스케일킹까지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열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를 간단히 전기 예상을 좀 해본다면,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이 1번마 브라이트 위너, 3번마 하트케이, 5번마 서울 최강자, 10번마 아인슈페너,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자, 선위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마필이 2번마 달금, 4번마 킹고태양, 9번마 캡틴 타임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고,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악산마초, 요 정도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1번마 브라이트 위너는 순발력은 상당히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앞선에 가면 좀 더 뛰는 마필이기는 한데 강력한 믿음은 없습니다. 이게 국산마 4군으로 승군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이번에는 게이트가 1번 게이트라는 장점, 그렇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 버틴다 때문에 어느 정도 인기마가 될 것으로는 보이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조교도 좀 약해 보이고, 단독 선행 또는 기습 선행을 가기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개가 경합으로 흐를 가망이 좀 높기 때문에 브라이트 위너가 손쉽게 1400m를 한 바퀴 삥 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3번마 하트케이는 이 마필도 선행 선입이 다 되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에 1400에서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역시 많은 주목을 받을 마필이기는 한데, 보시면 그전 성적들이 다 바닥권입니다.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고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직전 경주 잘 뛰었기 때문에 이 상승세라는 걸 무시는 못하지만 편성 자체가 그렇게 솔직히 만만한 편성은 또 아니기 때문에 하트케이가 손쉽게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5번마 서울 최강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저는 이 서울 최강자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성적은 지금 참 안 나오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서울 최강자는 선취입이 다 되는 전개 이점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물론 앞선에서 뛰었을 때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에 이제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이번에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착시적으로는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이 정도를 달고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 이 서울 최강자 입장에서는 편성이 조금은 약해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코지 기수가 어떤 기승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초반 조금 서두르는 전개를 하면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10번마 아인슈페너는 어쨌든 이번 경주 나오는 마필들 중에서 순발력은 가장 좋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조금 휴양도 좀 있었고 하긴 한데
어쨌든 앞선에 가면 좀 끈끈하게 버틸 수 있는 마필, 다만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자, 선입권에서 2번마 달금이나 4번마 킹고태양이 자력으로 이번 경주 승부를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진 않고, 이 9번마 캡틴 타임, 이 마필이 최근에 지금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이렇다 할 주목을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고 근성을 갖고 있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에 그런 모습을 보이지를 못하니까 인기도에선 조금 밀려 있을 가망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이 마필이 벌써 하향세다, 저는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 좀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 빅투아르 기수가 좀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앞선의 마필들이 그렇게까지 강한 마필들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그럼 선의권 자리 잡고 힘 한 배를 하면서 간다면 마지막 한 발의 타이밍은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8번마 학산 마초는 솔직히 믿음이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기복마거든요.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아주 못 뛰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복마를 믿고 배팅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애매한데, 자, 이번 경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선의 마필들이 그렇게 강력한 느낌을 주는 마필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개로서는 가장 유리한 마필이 8번마 학산마초입니다. 다만 초반에 너무 많이 스타트가 안 되거나 초반에 너무 많은 거리차를 두게 되면 막판에 따라갈 힘이 막 있는 그런 마필은 솔직히 아니기 때문에 초반에 어느 정도 김동수 기수가 거리를 유지하고 갈 수 있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전개로 봐서는 8번마 학산마초의 전개가 가장 좋아 보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학산마초, 5번마 서울최강자, 9번마 캡틴타임, 그리고 복병마로 순발력 발휘해볼 10번마 아인슈페너,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8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금주 편성 중에서 가장 조촐한 편성입니다. 가끔 이제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팅을 할 때 충마를 딱 놓고 배팅을 해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맞습니다. 충마를 정하고 그 충마를 중심으로 배팅을 하는 게 가장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쓰거든요. 하나는 충마를 딱 잡고 충마를 중심으로 이제 마필 한 두세 마필 정도 이제 이렇게 배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고요. 저는 충마를 매 경주 잘 세우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세 마필 정도를 좀 복조 공략을 하는 그런 배팅 스타일을 많이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방법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솔직히 배팅을 하시는 분들은 충마를 잡고 가시는 게 맞기는 해요. 그래야지만 좀 마번을 좀 압축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없잖아 있기는 한데, 저는 매 경주 충마 잡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 경주에 충마가 있는 경주도 있지만 충마 없는 혼전 경주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성에 따라서 이건 좀 달라져야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사전 예상에서 이제 마번 순서를 쭉 얘기를 하면 입상 가능마로 해서 이렇게 세 개 얘기하고 복병마로 얘기하면 이거를 다 충마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이 편성에서 지금 사전 예상에서 볼 때 이 마필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럼 그게 충마가 되는 거는 맞죠. 맞는데 현장에서 많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전 예상에서 한 마필하고 현장에서 봤을 때 전혀 엉뚱한 마필이 보이고 막 이러면 웬만하면 배팅 안 합니다. 웬만하면 배팅 안 하고, 물론 현장에서 내가 못 봤던 마필인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 그럼 배팅은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제 예상 마번에 없으면 웬만하면 배팅을 안 하는 편이고요. 이 중에서 충마를 따로 정합니다.
이 중에서. 근데 제가 축마를 주로 정할 때는 이 마필, 맨 앞에 쓰는 마필이 축마가 될 때가 뭐 아무래도 많겠죠. 많은데 예상외로 이 복병마로 축마를 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 배당 공략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 있는 마필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 예상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지만 이 복병마 쪽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뭐 복병마 쪽에서 들어오면 배당이 되는 거니까요, 무조건.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맨 앞에 쓰는 이 마필이 꼭 현장에서 배팅할 때의 축마는 아니다. 이 점은 좀 알고 제 방송을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서울 8경주는 솔직히 크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웬만하면 배팅하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은 경주예요. 1700m 경주인데 1700m 경주에 어울리는 마필이 별로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안게이트 선행마가 유리하다. 그런데 그런 마필을 별로 보이지 않고 능력만은 있습니다. 저는 이 1번마 드래곤 스퀘어 이 마필은 지금 전적이 13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 두 번에 준우승, 그리고 3착을 5회를 하고 있는 마필인데 3복승률은 좋은 편이죠. 근데 복승률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드래곤 스퀘어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성적이 되게 안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편성이 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이 1번마 드래곤 스퀘어 이 마필은 1700에는 어울리지 않는 마필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번 경주 편성에서는 당연히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해야 될 마필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도 솔직히 뭐 이렇다 할 마필이 없어요. 3번마 컴플리트 리더 정도가 막판 탄력이 있는 마필이고, 이번 경주 순발력 좋은 마필이 없다 보니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은 빠르지 않다. 그럼 결국 1번, 3번에 단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저배당입니다. 그러니까 큰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다고 이 말 저 말을 다 찾을 수도 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복순이 저배당이니까 3복을 노릴 수밖에 없죠. 근데 3복도 큰 배당을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경주고, 또 하나는 이런 경주에서 서로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엉뚱한 마필들이 최선을 다해버립니다. 그럼 엉뚱한 결과가 나와버리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 경주 간단합니다. 1번 드래곤 스퀘어와 3번 컴플리트 리더를 믿는 가운데 선행을 갈 수 있는 말, 2번 런던 에이스, 8번 새로운 빛깔, 이 두 마필 중에 선행 가는 마필 한 마필이 살아남는다. 저는 이 정도로 좀 간단하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혼전구도입니다. 근데 제가 5경주 혼전구도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거는 부진마 혼전경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마필들이 대거 지금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인기말을 너무 과신할 필요도 없는 그런 경주로 보여지는데, 일단 아마 이 8번마 달콩이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현장에서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는데, 자, 결론적으로 저는 추천을 안 할 겁니다. 왜 안 하냐면, 자, 이마필이 지금 4월 27일 날 이착을 하고 장기 휴양에 들어갔죠. 그랬다가 직전에 휴양 복귀 전에서는 그냥 마필의 상태만 보는 정도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1600m 경주 거리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800m에 나오면서 이제 문세영 기수로 교체를 하고 나왔는데, 자, 문제는 직전에 그러니까 준우승을 했을 때의 기록이 그렇게 좋은 기록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전체적으로 그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닌데, 이 4월 27일 경주가 스타트 좋은 마필이 별로 없었던 날입니다. 그런 편성인데, 지금 이번 경주는요, 그런대로 뭐 스타트가 아주 강하다 뭐 이렇지는 않지만 앞선을 좀 가는 마필들이 몇 두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번마 달콩 입장에서는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막판 탄력을 보이고 올라와야 되는데,
달콩 정도의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맛필도 몇 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위험한 인기마다 보니까, 달콩을 놓고 베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배당 공략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그 믿음이 있는 분들은 당연히 베팅을 하셔야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저배당 공략을 할 만큼의 어떤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요. 물론 뭐 달콩에 대한 믿음이 없다시피 나머지 맛필도 크게 믿음이 있는 맛필은 없습니다. 없는데 다만 이번 경주 제가 좀 재밌게 보는 맛필이 1번 맛 비전파워입니다. 자, 이 맛필이 초반 데뷔 당시만 해도 상당히 좀 발전 가능성, 기대치를 많이 갖고 있었던 맛필인데 어느 날부턴가 장거리에 계속 나오면서 자기 성적을 지금 못 내고 있는 맛필입니다. 그런데 비교적 이 1800m에는 좀 잔뼈가 굵은 맛필이에요. 아마 여기 나와 있는 맛필들 중에서 1800m 경주 경험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비교적 기록도 좀 양호했습니다. 양호했고 직전 경주에 보면 뭐 용암 마렌고가 못 뛰기는 했지만 용암 마렌고와 착차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전 파워가 아마 이번 경주에서는 인기도에서 조금 밀려있을 가망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배당의 메리트는 분명히 갖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자 이번 막 콜기는 직전 경주 기습 선행을 가면서 견제 없는 선행을 가버렸기 때문에 여유 있게 우승을 했습니다. 제가 이 경주에서 이 3번마 스틸 플레이를 축으로 1번 콜긴 9번 스마트캣 이 두 마필에 베팅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남았던 그런 경주인데 이번에는 부담 중량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경주 거리도 늘어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크게 있진 않고 자 3번마 트리스탄 왕자는 승군한 이후에 조금 헤매고 있는데 직전 경주에 조금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인데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고요. 4번마 용비불패도 많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니지만 최근에 상승세라는 거 그리고 마필이 슬슬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이제 1800m가 첫 도전이라는 거 경주거리 경험이 없다라는 게 문제고요. 정상 킹덤이나 스카이 함성은 이제 뭐 능력은 거의 다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는 마필이고 7번마 마이티닉이 김용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막판 뒷심은 좋은 마필입니다. 이 마필도 지금 1800m 경주 거리 경험은 없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아쉽지만 늘어난 거리에서 뒷심을 발휘할 찬스는 만났습니다. 그런 점이 좀 좋아 보이고 9번마 TG 에너지나 두손 챔프 특히 두손 챔프 같은 경우에는 늘 될 듯 말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쉬움을 계속 남기고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도 쉬워 보이진 않고 골든 스나이퍼가 지금 3연승에 도전을 합니다. 연승 도전을 한다라는 건 그만큼 이 마필이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21전을 뛰면서 2번 우승을 했습니다. 그게 최근 2번이란 얘기고 이 2번의 경주가 편성이 약했습니다. 근데 이제 승군전입니다. 아무리 편성이 약하지만 승군전이라고 한다면 골든 스나이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외곽 게이트. 그래서 크게 기대치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배팅을 크게 권하는 경주는 아닙니다. 아닌데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경주 적중만 할 수 있다면 배당은 좀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 저는 좀 공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입상 가능마로 1번마 비전파워 3번마 트리스탄 왕자 7번마 마이티닝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용비불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여러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5경주가 상당히 혼전 편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주도 그에 못지않은 혼전 편성입니다. 근데 1200m 단거리의 국산마 상군 경주다. 그러면 이변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첫째는 앞선이 그냥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관점 하나 하고, 앞선이 버티지를 못하고 막판 탄력이 통한다 라고 했을 때 마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앞선이 버틴다라고 본다면 2번마 국대파이터나 3번마 브라보 플레이, 5번마 스팔타, 11번마 장비대운, 이런 마필들을 좀 강하게 봐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막판 탄력이 통할 것 같다 그러면 예상외의 마필들을 포함해서 6번마 청파의 꿈, 7번마 베스트 토치, 10번마 사하라문드, 이런 마필들까지도 봐줘야 됩니다. 자, 2번마 국대파이터는 뭐 연승을 달렸던 마필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승군한 이후에는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질 못하고 있는데, 자, 기본적인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막판 근성에서 경합 상황이 나왔을 때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3번마 브라보 플레이는 직전 빅토르 기수가 기승을 하고 휴양 복귀전이었죠. 휴양 복귀전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적인 기수가 이제 기승을 하고 있고 3번 게이트에서 앞선을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전개적인 측면에서는 좀 유리해 보이는 마필이고요. 5번마 스팔타는 기본적으로 순발력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근성도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스팔타를 계속 김효정 기수가 기승을 했었거든요. 물론 조상범 기수가 김효정 기수보다 기승을 못한다 뭐 이런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적임 기수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번 경주에 선행 강편성입니다. 이 경주가. 그렇기 때문에 스팔타가 지금까지 싸웠던 어떤 그 편성보다도 좀 순발력이 강한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는 좀 강해졌다라는 거고요. 자, 11번마 장비대운이 지금 4연승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3연승을 했다라는 건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가 이 마필이 지금 승군전이고요. 10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주 주기가 상당히 길어졌죠. 그리고 순발력을 발휘하는 마필인데 외곽에 있고 안게이트 쪽에 발빠른 마필이 많다. 그럼 초반 자리 잡기 싸움에서 과연 휘감고 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은 불리한 요소가 없잖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앞선에서 가는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버틴다 이렇게 보진 않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장비대운을 약하게 보면 스팔타도 같이 약하게 봐야 되겠죠. 직전에 장비대운이 스팔타를 이겼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장비대운은 1번 게이트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비대운과 스팔타 이 두 마필만 놓고 비교를 한다면 어느 마필이 더 낫다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전 이 두 마필의 능력은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만약에 장비대운이나 스팔타 두 마필 중에 한 마필을 제외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저는 두 마필을 다 제외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번마 국대파이터는 현장 상태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만 3번마 브라보 플레이를 저는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국대파이터가 선전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선행마 중에서는 3번마 브라보 플레이가 좀 남을 가망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면 막판 탄력을 볼 수 있는 마필 6번마 청파의 꿈, 7번마 베스트 토치, 10번마 사하라문드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자, 10번마 사하라문드는 직전 경주와 마찬가지로 역시 점핑 출전입니다. 이게 레이팅 50에 걸려 있다 보니까 4군만데 4군에서는 부담 중량이 원체 높다 보니까 직전에 이제 점핑을 했었고요. 다시 한번 점핑에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데, 직전 경주는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좀 꼬였습니다. 이 사하라문드 입장에서는. 물론 점핑 출전이기 때문에 부담도 있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이제 유승환 기수가 이제 다시 한번 기승을 하면서 어쨌든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발전 기대치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 못할 마필이고, 7번마 베스트 토치는 초반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이 발빠른 마필이 많은 편성에서 특히 1200 단거리 거리가 확 벌어지게 되면 쫓아갈 힘은 없습니다. 근데 선입권 끝자락 정도에서만 붙여서 갈 수 있다면 막판 탄력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7번마 베스트 토치입니다. 거기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좀 더 높은 거고요. 자, 6번마 청파의 꿈은
솔직히 입상 확률이 그렇게 높은 거는 아니죠. 근데 입상 확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는 입상을 했을 때 배당을 갖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건데, 청파의 꿈이 저는 자력으로 입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데, 1200m 경주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추임마 승부가 많을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경우냐? 앞선의 마필들이 뭉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일렬로 쭉 늘어서서 전개가 돼버리면 선행마들에서 꽂힐 가망이 높은 게 1200이지만, 최근에는 이 1200도 외곽 게이트 쪽이 불리하지 않다 보니까 막 앞선이 뭉쳐서 가는 경우가 나오거든요. 이러면 서로 견제를 하면서 힘한 배에 실패했을 때 막판에 뒤에서 막 올라오는 마필들이 역전에 성공을 하면서 배당을 안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6번마 청파의 꿈도 그 정도의 근성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이 마필도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다빈 기수가 이 청파의 꿈을 가지고 초반에 만약에 선행 경합에 뛰어들어 버리면 이 마필의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체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힘한 배 실패할 가망이 높거든요. 차라리 임다빈 기수가 차분하게 나는 그냥 따라가는 전개, 선입권 꽃자리를 차지하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초반에 철저하게 힘한 배를 하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저는 막판 탄력 분명히 보일 수 있다. 왜? 앞선의 마필들이 무너질 가망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브라보 플레이, 7번마 베스트 토치, 6번마 청파의 꿈, 그리고 복병마로 10번마 사하라몬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마필들이 입상 후보군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번 경주는 좀 간단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주 거리가 1600이라는 게 변수입니다. 그래서 안게이트 선행마들이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1번만 미스터 퀄리티, 선행만 갈 수 있다면 버티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가느냐 못 가느냐 이 싸움인데, 1번 게이트에 1600의 순발력은 제일 좋다. 그럼 무조건 선행 가야죠. 그럼 선행 가면 버틸 수 있다고. 자, 2번마 크라운 함승이 연승을 달리다가 제주도지사 배 경주에 나와서 인기 3위였지만 게이트의 불리함으로 결국은 실패를 했고, 직전 경주가 좀 아쉬웠죠. 빈체로 카발로, 크라운 함성 이 두 마필이 뭐 압도적인 인기리마 복숭식 저배당을 형성했는데, 같이 나오는 이 밀리언 파티에 막판에 덜미가 잡히면서 3착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크라운 함성이 능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제주도지사배에서 좀 최선을 다한 여파가 아닐까 이렇게 보는데, 그리고 기수도 김영군 기수였죠. 원래 이 크라운 함성은 문세영 기수가 적인 기수입니다. 뭐 문세영 기수야 뭐 어느 마필을 타든 다 적인 기수긴 하죠. 근데 어쨌든 순발력 있게 나가는 마필이고 앞선을 갈 거기 때문에 안게이트 쪽에서 유리한 전개가 될 거고. 자, 3번마 글라디우스, 뭐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배팅하는 마필입니다. 아직까지는 가능성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 안게이트 쪽의 세 마필이 좋아 보이고, 이제 외곽에 발빠른 마필이 이 8번마 마이웨이인데, 솔직히 마이웨이가 안게이트 쪽에 있었다면 아마 이거 마필도 추천을 했을 겁니다. 순발력도 있고 막판 근성도 있는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는 전개가 상당히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직전 경주에 선전했었던 이 4번마 밀리언 파티는 아마 이번 경주에는 좀 인기도가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마필들의 견제를 받을 가망이 좀 높고, 그러면 전개 자체가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제가 여기서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은 이 6번마 정상 에이스입니다. 어쨌든 이 정상 에이스라는 마필,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8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을 차지한 마필인데, 이 능력 자체는 상당히 좀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순발력도 있고 막판 근성도 있고,
근데 전개 자체가 풀기가 쉽지가 않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타야 되는지, 그러니까 뭐 선행을 가야 되는지 따라가는 전개를 해야 되는지가 되게 좀 애매한 마필인데, 저는 죽으나 사나 이 정상 에이스 붙여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선행을 가진 않더라도 선행만 바로 뒤에는 붙여서 가야지만 승부가 되는 마필.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지게 되면 승부 자체가 안 되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김용근 기수가 기승하면서 어쨌든 승군전이기 때문에 3kg의 감량 이점이 있고, 저는 조교 모스도 상당히 좀 좋게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변이 일어난다면 6번마 정상 에이스. 근데 이것도 이변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입상권에 근접해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 구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글라디우스, 1번마 미스터 퀄리티, 2번마 크라운 함성,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정상 에이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